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제히 허수아비 시행령이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주는 면죄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특위도 정부의 시행령은 특별법 위반이라면서 개정안 추진과 독자적인 활동 방침을 밝혔는데요. 세월호 특위 박종훈 상임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예, 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자, 지금 네네. 세월호 특위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는 이 잘못된 정부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특조위 시행령안을 채택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정부 시행령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효력이 발생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예. 이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대통령이 제가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글쎄요. 통상적으로 그려왔는데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강화문에서 농성을 하면서까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시기를 촉구했는데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여러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제가 하지 말고 조금 더 협상을 하고 더 특조위가 원하는 시행령안에 가깝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통과될 거를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이제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네네. 자, 세월호 특위에서는 어제 이제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네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 건가요? 네, 명시적으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시킨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예. 안전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는 제한이 없이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나 이제 정부 시행령안에 의하면 그 앞에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으로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법이 제정된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예.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특조위의 생명은 이른바,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해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시행령안에 의하면 업무와 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특별조사 업무에 개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놨는데요. 예. 사실 이제 특별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업무를 제5조에 8가지 플러스 이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그거를 3개의 소위원회에 나누어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별조사 업무에 관해서는 전체 전원위원회 또 소위원회를 거쳐서 소위원회에 이제 상임위원들이 한 명씩 있으니까 주로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조사 업무를 해당 국가의 직원들과 함께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처에 대해서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한 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다 사무처의 직원이 되는 건 아니고 조사 업무를 제외한 행정지원 파트가 이제 사무처를 구성하고 그분들은 이제 행정지원 사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정부 시행령안은 이 행정지원만을 해야 되는 이른바 그전에는 이게 기획조정실장이었고 지금 이제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뀐 예. 그 일실에다가 여러 가지 협의 조정 업무, 전체적인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까지 관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위원님, 근데 이제 네. 보면 당초에 이제 공무원이 맡게 되는 말씀하신 기획조정실장을 네네.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번에 바꿨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름만 수정했는데.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를 바꿨고요.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획에서 아니, 협의로. 이제 기획과 협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원래 그런 업무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다툼이 있으면 5명의 상임위원이 모여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전원위원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예. 이게 직원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과장급 직원이. 예. 실제로 지금 실장, 국장, 과장 합쳐서 10명인데요. 주요한 보직 그중에 5개를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어요. 수정안 나오기 전에는 입법예고안에는 3명만 공무원이 전담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오히려 개정된 안에 의하면 수정된 안에 의하면 2명이 더 늘어가지고 5명이 이제 파견 공무원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니 이제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유지되겠나 공무원들이 요직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걸 관할을 하려고 하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말씀이니까 독립성을 해친다. 그리고 전반적인 네네. 조사 범위가 축소됐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세월호 특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 수정을 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 협의는 누구랑 한 겁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안의 이제 의견서를 저희가 4월 6일 날 마감일 날 냈고요. 예. 그 이후로 한 번도 정부 측과 만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유가족조차도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만다장에서 가봤더니 그 정부 입장 설명만 쫙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무슨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견서를 봤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만나가지고 대화했다는 것은 그런 취지라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시행령 수정에 협의가 없었다. 네네. 그런데 원래는 이런 거는 이제 이 시행령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저희 특조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 그거를 이제 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 쪽에서 안을 가지고 저희 쪽에 보내고 저희가 또 그 안에서 의견을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었고 입법예고 당시에도 만나자고 해서 만났지만 서로 이제 쌍방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전혀 확정된 안을 보내주지 않고 입법예고 안으로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아하. 예, 예. 이거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국회법 위반, 행정절차법 위반 등 여러 사항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안이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네네. 이제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독자적인 네네. 개정 시행령안을 제출하겠다는 건데 그게 언제쯤 되나요? 그게 이제 2월 17일 날 이미 저희가 정부 측에 제출한 안이 있고요. 그거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당장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소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전원위원회에서 2주 후에 있는 전원위원회에서도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부적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2월에 제출했던 특조위 시행령안보다 더 강화된 안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내용은 이제 협의를 내부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거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러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월호 특위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좀이라도 제대로 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출범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제한된 내에서 이제 사실은 시행령이 한번 결정이 되고 그거를 따르게 되면 계속 그 안에 계속 제한이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범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시행령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의 요지는 2가지였는데요. 예. 위원장께서 2가지. 하나는 이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게 한 측면이었고요. 예. 네, 2번째는 이제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어떤 활동을 준비하겠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활동에 큰 방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설립을 준비하는 시간 또 이제 시행령 마련될 때까지 여러 가지 좀 내부 준비 기간에 이제 지나왔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부의 시행령 안대로라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닿을 수도 없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특별조사를 시작하시는 거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행령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게 되면 예. 이제 한계 상황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행령안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그 조사 활동을 미루고 있을 것인가? 예. 아니면 이른바 이제 그 시행령의 상위 규범이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미리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우리가 이제 또 위원회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의 규칙을 좀 더 그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령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아직 이제 위원장께서 어제는 그 두 가지 큰 원칙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 자체의 어떤 각종 독자적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사실은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게 아마 전자간보 같은 걸 통해서 공포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확정 이른바 예, 알겠습니다. 확정했다는 그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내용도 사실 예. 약간 수정했다거나 브리핑 내용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더 명확하게 또 유족들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특위 박종훈 상임위원이었습니다.